안녕하십니까, 성우 신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직업군 질문입니다. 성우를 꿈꾸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직업이니까요. 근데 직업을 삼고 보니 이건 단순히 직업으로만 해서 이름 앞에 성우를 붙일 수 있는 그런 종류가 아니었구나라는 걸 이제 계속 이 직업을 갖게 되면서 느끼고 있는 점이긴 합니다. 마이크 뒤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마이크 앞에 섰을 때를 위해서 마이크 뒤에서 이루어야 하는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관리해야 되는 것도 많고 준비해야 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직업으로 택한 거는 처음에 정말 이 성우라는 걸 떠올렸을 때, 다들 현실적으로 대학생 때 혹은 뭐 요즘엔 뭐 굉장히 꿈을 일찍 정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뭣도 모르고 그 직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고, 일단 아니까, 정보는 많으니까. 근데 예전에는 모르다가 나중에 찾게 되는 약간 뭐 그런 정도의 타이밍의 문제일까. 자기 직업을 골라야 할 때 생활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살아야 하는 결정을 할 때 일반 직장인 월급 받는 샐러리맨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그게 꿈인 사람은 사실 없잖아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사실 기본적으로는 모두들 다 프리랜서를 꿈꾸는 것 같아요, 많이들. 물론 처음부터 공무원을 꿈꾸는 사람도 있죠, 학교 선생님도 있고. 근데 일반 나는 그냥 아무 회사, 작은 회사, 중소기업 뭐 그런데 뭐 대기업 뭐 그런 회사의 일반 직원이 돼서 난 과장이 꿈이야, 난 부장이 꿈이야, 뭐 그런 사람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당연히 처음에는 프리랜서를 꿈꿨고, 그렇다면 그런 자유직업 전문 직종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다가 목소리로 하는 직업이 예전부터 알고 보니 굉장히 제가 동경하고 잘하는 필드구나라는 걸 어떤 기회를 통해 깨달아서, 그래 해보자 라고 해서 하게 됐습니다. 네, 그 성당에서 이제 교사단 스카우트 대장을 했었는데요. 통칭 이제 교사단이라고 했을 때 그 주일학교 학생들과 캠핑을 가고 매주 뭐 프로그램 같은 거 준비하면서 뭐 이런저런 역할 목소리도 내보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사람들 앞에 서서 뭔가 이렇게 이끌기도 하고, 지금은 동네 단위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예전에 제가 이제 책임지고 대표하고 있던 그 스카우트 단체 그룹이 제가 한번 데려갔던 인원이 120명? 150명 정도 되는 규모도 있거든요. 그 인원을 데리고 여름 캠프를 가고 야영을 하고 텐트를 치고 캠프파이어를 하고 그 행사를 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 재능이 어느 부분에 내 재능이 있는지 못 찾을 수가 없어요. 나는 시설을 잘하는구나, 나는 막 이렇게 잘하네, 막 망치 들고 막 이런 걸 난 되게 잘한다, 아니면 난 기타 치고 앞에서 노래 부르고 하는 걸 잘하는 걸, 춤을 잘 추는구나, 아니면 나는 난 리더십이 있구나 아니면 나는 그냥 잠만 않고 그냥 조용히 묵묵히 뭔가를 꾸준히 준비하고 뒤에서 이렇게 조율하는 걸 잘하는구나부터, 뭐 아마 그때 굉장히 많이 제 재능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 같고, 그때 많이 발견했던 것 같고, 그때 제 그런 재능을 보고 아는 선배 한 명이 이제 사회인이 돼서 교육 컨텐츠 뭔가를 녹음할 일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내 후배 중에 그런 거 인간이 잘하는 애가 있다, 우리 회사 돈도 별로 없으니까, 일종의 이제 언더 성우 개념인 거죠. 일반인이었는데 전 정말 언더 성우를 해본 적도 없고, 그애 잘할 것 같다, 한번 불러다 녹음해보자. 그래서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대학교 복학해서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해서 3학년 때 뭐 녹음실에 어느 녹음실인지 기억도 안 나요. 거기 가가지고 처음으로 녹음을 해봤어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런 거 쭉 녹음하고 동화 몇 개 녹음하고 끝났는데 현찰을 봉투에 담아서 주더라고요. 그때 와우! 야, 이건 뭐지? 이게 그야말로 내 재능으로, 내가 가진 재능 뭐 조금 이만큼 했는데 이게 돈이 돼서 돌아오네? 그래, 이게 직업이 될 수 있잖아. 그래, 성우란 직업이 있잖아. 그래, 나 옛날부터 좋아했잖아. 옛날부터 잘했던 거잖아. 그러면서 이제 대학 4학년 때 학교에 얘기하고 강의를 한 반 빼먹으면서 교수님들한테 얘기해서 이제 출석만 봐주시고 과제 발표랑 시험은 당연히 보고, 4학년이니까 이제 취업 활동 이제 그걸 인정해 주셔가지고 그 시간에 이제 문화센터, KBS 사회문화센터에 이제 그때 성우반이 있었는데 거기 다니고
근데 그때 간을 봤죠.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성우를 공부하는 사람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내가 가망이 있는 걸까.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걸까를 보기 위해서 다녔고 뭐 딱히 이래저래 못한다는 얘기는 안 듣는 것 같아서 오케이 그럼 이쪽으로 한번 가보자라고 하고 졸업하고 1년 동안 더 도전해서 정말 운 좋게 2년 만에 됐죠. 엊그제 같네요. 네. 아 꿈을 찾기 위해선 저는 뭐 예를 들어 뭐 성당 활동 뭐 그런 걸 했다는 얘기를 했지만 많이 뭔가를 해봐야죠.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검색만으로 자기 꿈을 찾는 건 불가능합니다. 상상으로는 뭐든 될 수 있죠. 근데 현실은 몸으로 부딪히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걸로 인생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용우성우님 칭얼거리지 않고 질문 드린다고. 뒤에 질문을 뒷말로 할게요. 성우라는 직업을 가지게 된 뒤 가장 만족스러웠던 때가 궁금해요. 성우 직업을 하게 된 뒤 가장 만족스러웠던 때. 많이들 듣기 좋아하는 정답인 답을 해드려야 될까요? 현실적인 답을 해드려야 될까요? 둘 다요? 모범 답안은 뭐 사실이기도 해요. 모범 답안으로 들릴 수 있다고 거짓은 아니고 제 연기가 저는 그래요. 일단 제 목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연기를 하진 않습니다. 그냥 그런 걸 의식하면서 연기하진 않아요. 그냥 연기는 연기로서 하고 있는 거고 마침 그 연기 그 컨텐츠를 보고 마음에 들어하시고 그거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기뻐해 주시고 그게 힐링 삶의 활력소가 됐다면 그건 정말 제가 의도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저는 그냥 제가 잘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인데 봉사활동이 아니잖아요. 성우활동이란 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당히 그 일을 하고 돈을 받는 직업 성우인데 제가 직업적으로 한 일 때문에 누군가가 그것으로 좋은 영향을 받았다면 그걸 의도하고 했다면 거짓말이죠. 그건 감사할 일이고 그리고 물론 그런 분들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기쁘고 힘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떤 연기를 할 때 그분들을 의식하면서 연기하진 않아요. 제가 감히 생각해 보건데 그분들도 그런 걸 원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제 직업적으로 충실하길 원하시지 팬들을 의식하면서 어떤 연기와 톤을 만들어내서 하는 걸 원하진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기라는 것 자체도 거짓으로 비치기 굉장히 쉬운 건데 그럼 정말 누가 봐도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그러긴 쉽지 않고 현실적으로 만족감은 당연히 뭐 입금이죠. 사회인이잖아요.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네, 봉사활동이 아니에요. 네. 그 많은 분들이 성우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분들이 내가 성우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거야 라고 성우가 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 것도 같은데 그런 생각은 빨리 접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은 꿈은 굉장히 아름답고 좋으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거를 의식하면서 그 성우 활동을 했을 때 그 연기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동화 같은 접근으로 구체적인 직업에 대한 꿈을 가지시기보다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성우라는 직업도 연예인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유명인이라고 해야 될까 공인은 아닌데 분명히 어찌됐건 이렇게 남들한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직업을 선택할 때 다들 판타지가 좀 있잖아요. 그 직업에 대한 어떤 환상이 그런 게 좀 게다가 성우들은 또 얼굴이나 뭐 이런 게 많이 드러나는 직업이 아니어서 그래서 제가 성우를 고른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인터뷰도 오디오로 하는 건데 식상해요. 네 말이 길어지고 있죠? 여기까지 할게요. 착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을 때는 그야말로 봉사의 개념으로 들어가서 그 일을 하면 되고 그리고 평상시 자기 일하는 것 자체가 착한 영향력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봉사하는 직업을 가지면 되겠죠. 성우를 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감정이 궁금해요.
성우를 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감정이라 질문이 굉장히 딥할 수도 있고 뭐 어떤 방향성의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주로 많이 표현하는 감정을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성우 캐릭터로서 연기할 때 가장 많이 드는 감정은 솔직하자? 솔직해야 한다. 지금 느끼고 있는 게 뭔지를 파악하고 알아야 한다라는 게 가장 많이 느낀 감정적인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직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거짓말로 쥐어짜야 되니까 쥐어짜게 되면 이제 누가 봐도 이제 가짜로만 보이니까요. 연기란 게 굉장히 웃긴 게 누가 봐도 이거는 사실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잘하면 잘할수록 사람들이 칭찬하고 상도 주잖아요. 막 와 정말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노인 역할을 가장 거짓말로 가장 잘하신 분입니다 하면서 막 아카데미 상도 주고 막 만인이 칭송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상한 직업이죠. 마치 세계인들이 크리스마스 산타 할아버지가 있다라고 전 세계인이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연기자들의 연기는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이 정말 출중하면 출중할수록 칭송한다라는. 그런데 사실 연기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저를 포함해서 아마도 이 연기가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라고 믿는 거일 거예요. 근데 그게 가장 기본이니까요. 뭐 제가 수업 때도 친구들이랑 가장 많이 얘기하는 부분들인데 뭐 화낼 연기할 때 화가 나면 되는데 화내는 연기를 하면 이제 누가 봐도 들키거든요. 그러니까 슬픈 연기를 할 때 슬프게 연기하는 게 아니라 슬프면 되거든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본인이 솔직하게 그 감정을 느낄 줄 알아야 되는데 사실 보통 성인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잘 못하는 게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걸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회성이 떨어진다고 표현하죠. 일반적으로는. 근데 연기자한테는 그게 필요해요. 그걸 그 빗장을 해제시키는 법을 스스로 터득하고 알고 있어야 되고 그거를 느껴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스스로의 감정에 대한 솔직함 그런 걸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느끼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것은 현실. 그리고 성우들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떠한 연기하는 직종들에 비해서 굉장히 템포가 빠르고 순발력이 요구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제 오늘도 제가 한 역할들을 되짚어 보면 10개 이상은 되는데 그럼 10개의 캐릭터를 하면서 다 그 10개의 캐릭터로서의 감정을 솔직했냐? 하려고 했죠. 물론 전 아까도 얘기했지만 솔직하게 이 캐릭터로서의 감정을 느끼려고 접근은 하니까요. 근데 물론 그 중에도 미진한 게 있겠죠. 솔직히 얘기해서 물론 어느 정도의 거짓말, 유려한 거짓말로 마치 이게 진심인 양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은 직업적으로 한 20년 하다 보니 늘긴 했으나 사실 저는 알죠. 어느 정도의 거짓말이 들어갔구나. 사실 목이 너무 아파서 살짝 아꼈구나. 아니면 좀 다시 하고 싶은데 이미 테이크가 넘어가서 다시 돌리기가 기술적으로 혹은 현실적으로 좀 미안하거나 하기 좀 곤란한 상황 그런 경우들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진득이 정말 어떤 감정에 충실해서 긴 호흡으로 가져가는 거는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어요. 가끔 영화 배우분들이 TV 시리즈 할 때 호흡이 너무 빨라서 힘들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더빙을 하게 되면 성우가 되면 그런 분들은 숨을 못 쉬죠. 이제 잠깐만요. 금방 이 역할인데 이걸 하라고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성우들은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순발력이 빨라야 되고 굉장히 호흡들이 빨라요. 그래서 가끔 그런 짧은 연기들을 하면서도 간혹에 푹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캐릭터 좀 길게 그 와중에서 좀 길게 한다거나 혹은 좀 더 집중을 많이 요하는 캐릭터를 해야 했을 때 이제 일반 연기자들이 느끼는 그런 고충을 겪죠. 약간 힘들어요.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혹은 그 역할을 다시 누군가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특히 성우들 같은 경우들은 그 목소리 해주세요. 뭐 그 목소리로 연기해 보세요. 막 그런 요청들이 간혹 있거든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 사실 그 순간 그 감정으로 된다라는 그 과정이 물론 어느 정도 흉내를 내주는 거 정도로만 해줄 수 있다면 어려운 건 아닌데 뭐 사실 그렇게까지 원하지도 않겠죠.
그 원하시는 분들은 가볍게 이제 요청하시는 거니까. 근데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그렇게 가볍게 처리하기가 그 인물한테 미안하다. 그리고 그때 그렇게 진심이었던 내 마음과 그 캐릭터의 약간 배신? 아니면 그걸 좀 우습게 만드는, 나 스스로 너무 그걸 희화화시키는, 그냥 남겨두고 싶은 게 있거든요. 감정적으로도 그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냥 그렇게 쇼잉하기 위해서 뭔가 하는 게 어려울 때도 있어요. 내키지 않을 때도 많고. 저 같은 경우는 알게 모르게 많이 알려져서 까칠해서 그런 수도 있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뭐야, 세 번째 질문까지 한 거야? 용우님이 스스로의 목소리가 언제 매력적이라고 느끼셨나요? 제 목소리가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건 제가 아니라 듣는 분들인데, 제가 스스로 제 목소리를 매력적으로 느끼고 하냐라고 한다면 한 30%, 20% 정도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소리의 매력을 생각해서 뭔가를 목소리를 낸다기보다 제가 그 매력을 알고 이런 톤과 이런 말투를 좋아하지라고 인식하는 순간 유치해져 버려서 그런 걸 인식하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어떤 뉘앙스인지는 알죠. 어떤 부분에서 매력을 느끼는진. 그거는 단순히 제 목소리뿐만 아니라 주변 상황이라든가 흐름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게 굉장히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는 포인트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다라는 걸 제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하면 되는데, 이제 그걸 안다고 해서 노골적으로 그걸 하는 게 과연 매력적인 것이냐, 그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게 답이 뻔한데 그 답을 뻔한 거를 저는 또 성격상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최대한 인지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매력적인 거는, 여기 질문은 이제 언제 매력적이냐고 느끼냐고 했는데, 그래서 상황이 매력적일 때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제 목소리 자체가 그냥 매력적인 게 아니라 제 캐릭터가 혹은 제가 어떤 이야기와 어떤 말을 건네거나 어떤 감정을 전달했을 때 그 상황이 굉장히 나를 괜찮은 사람 혹은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이게 만드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관계나 그런 타이밍이다. 그때 매력적이겠죠. 제 귀에도 그럴 때 매력적이라고. 사람들이 보통 그렇잖아요. 그냥 무슨 얘기를 할 때 내가 이렇게 이 사람한테 지금 얘기하면 굉장히 로맨틱하겠다, 이 사람이 날 거부하지 못하겠다, 혹은 이때 이 말이 꼭 필요해, 이 말을 꼭 해야 해, 뭐 흔히들 뭐 사랑 고백이라든가 혹은 뭐 거절의 말이라든가 뭐가 됐건 그런 포인트를 알잖아요. 본인이 느끼고 그때 내가 어떤 목소리와 어떤 톤으로 얘기하던 그 순간에 그 포인트는 변하지 않거든요. 그게 꼭 성우가 아니라 일반 사람이어도.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느껴요. 저요? 제가 느끼기 그럴 때가 당연히 있겠죠. 사모님한테요? 전 최대한 그런 포인트를 알기 때문에 비키죠. 그런 포인트를 아는데 뭉개져 이렇게. 살아봐. 왜 갑자기 부부 관계를 물어? 부부의 생활은 궁금해하지 말아요. 재능파인가요, 노력파인가요? 재능이냐 노력이냐를 봤을 때 그 타이밍을 어디부터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목소리적인 부분, 신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조건, 뭐 그런 그 목소리 그 성대의 생김새라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타고나야 되는 거겠지만, 그 이후로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어떤 분위기와 어떤 습관, 말 습관, 그리고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그게 가장 클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과정을 어떻게 거쳤든 자기가 만일에 이제 성우가 되고 싶거나 혹은 그런 목소리로 하는 직업을 갖고 싶다고 했을 때 그 이후의 노력, 그게 또 좌지우지하겠죠. 그래서 근데 뒤에 바뀌는 부분, 후천적으로 바뀌는 부분은 그건 정말 자기 노력에 달린 것 같고, 노력을 해도 기본 베이스는 어느 정도는 크게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건 자기가 어떤 환경에서 말 습관을 가지고 살아왔느냐,
그래서 어떤 집안에 이제 뭐 여자분 같은 경우는 여자 형제들 엄마의 말투를 자기도 모르게 빼닮고 있다거나, 남자들은 뭐 아버지의 말투, 남자 형제들의 말투를 비슷하게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그게 그냥 말투뿐만 아니라 논리 구조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얘기가 툭툭툭 튀어나왔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어떤 특별한 어떤 반응들이 있거든요. 그 반응들이 집마다 달라요. 그리고 습관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런 논리 구조를 가진 사람들이 항상 있다 보면 아 저렇게 저 상황일 때 누군 이렇게 얘기하지, 그런 것들이 마치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맞춰져 있는 애니메이션 더빙을 해야 되는, 기본적으로 논리 구조가 정해져 있는 작품을 할 때조차 그게 자연스럽게 인식되지 않으면 자연스러운 감정 흐름으로 이어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폭넓게 이해하면 좋기 때문에 말을 너무, 대답을 너무 길게 한다. 재능파인가요, 노력파인가요? 저는 그래서 야, 나한테 물어본 건데 나 딴 얘기했어. 빨리 얘기를 하지 그랬어. 이거 닥치라고. 좀 수업하는 줄. 야, 재능파인가요, 노력파인가요? 노력파입니다. 재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몰라요.